옵티머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예,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취재 기자들이 연대해서 붙어가지고 같이 보도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 좀 주류 언론들이 좀 결합을 안 해요. 한겨레, 경향 왜 안 해? 특히 경향신문은 좀 겸해 쪘겠지. 왜냐면 강진구 선배가 본인네 회사의 선배인데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탐사보도직을 박탈시키기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사보도를 경향신문에서 해야 되는데 강진구 선배가 못하니까 열린공감TV 와가지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겸해쩍어. 근데 한겨레는 왜 연락이 없는데? 같이 합시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럼 빠질까? 그러면 한겨레 들어올래요? 나랑 같이 일하는 게 겸해쩍고 싫어서 그런 거면 내가 빠질 수 있어. 경기신문, 그죠? 경기신문이 이상하게 되게 잘 몰랐는데 거기 진짜 괜찮은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더라고요. 경기 지역에 진짜 좋은 일간지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기자들이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열린공감TV가 좋은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방대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심이 잘 이렇게 좀 유통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예, 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허재영 기자의 시선으로 좀 핵심을 좀 담아가지고 이걸 스트레이트 기사로 좀 다시 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리포액트에. 뭘 썼냐면 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사가 대법원 로비를 실제 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야, 이규철 변호사가 법조 로비를 실제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정황들을 열린공감TV에서 이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좀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좀 설명이 돼가지고 이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보도를 좀 다시 해드렸어요, 여러분. 리포액트 가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잘 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따 이 방송 끝나고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규철 변호사 통해서 실제로 법조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은 정황들이 실제로 더 밝혀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규철 변호사 이 사람도 빨리 소환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요거 같이 들으셨었어요. 이규철 변호사 그저 로터스님 멋있게 보였죠? 옷 잘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사람은 진짜 검찰은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자, 지난주에 금감원에다가 옵티머스 사건 요거를 위해서 대법원에 로비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이규철 변호사한테 맡기자. 요 내용을 옵티머스 쪽에 김재현 변호사랑, 김재현 대표랑, 그리고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자 옵티머스의 고문, 그리고 여시재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아주 절친의 친구, 그 양호 씨랑 김재현이 대화를 한 게 있었단 말이죠. 요거까지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규철 변호사가 정말 어떤 법조 로비를 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오늘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려드렸지만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들끼리 무슨 작당을 하는지 한번 다시 기억 복원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회장님. 금감원에 계세요? 네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 일찍 끝났네. 예. 그 신청 집서 접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미팅하느라고. 대주주 문제는 뭐 얘기 좀 했어요?
일단 금감위에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안내는 받았고요. 아, 접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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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게 심리 불속행권에 해당된다고 전 고모님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쪽에서라도 대법원에다가 어떻게 좀 로비를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그 정고문한테, 정고문이 그 로비에서는 힘든 케이스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건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대료가족 쪽에 얘기하는 그래서-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금감원 변호사도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네. 네. 그 대법원에서 의견을 받아서 대법원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프레시한 건가? 예, 예. 예, 하여튼 뭐, 다른 건 없고, 대주주, 예, 예. 금감원. 어이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2017년 12월 대화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 달이 돼서 금감원이 김재현 대표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해요. 이 대법원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러니까 왜 자꾸 대법원 그러냐면 그때 경영권 다툼을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랑 이혁진 대표랑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혁진 대표가 갖고 있던 그 주식이 쪼그라들어야만 김재현 대표가 이겨가지고 자기가 경영권을 가지고 가서 온갖 사기를 쳐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양호 고문하고 막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혁진 대표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슨 그 다툼이 있었어요. 소송하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랑. 근데 이혁진 대표가 좀 패색이 짙은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해주면 금감원이 그 소송 결과를 보고 김재현 대표 쪽이 제1대 주주가 됐구나. 그래, 그럼 옵티머스는 김재현 대표가 제1대 주주, 이런 걸 우리가 금감원이 승인해 줄게. 근데 왜 빨리 결과 안 나와? 막 이런 거를, 김재현 대표가 막 추진하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법원, 언제 나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규철 변호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활용된 거죠. 그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그런 의혹인 거죠. 그래서 그게 12월 달 대화고, 자, 한 달 뒤에 금감원이 한 번 더 독촉 전화를 합니다. 김재현 씨한테.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여러분. 들어주시죠. 저기 그 대주주 변경 관련된 거는 지금 승인 진행 중이신 거죠? 지금 금감위까지 제출은 했었고요. 네. 그걸 이제 이전 대표이사 지분을 담보권 실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분으로 그 양호 회장님으로 바꾸는 걸 했는데, 네. 그 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질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좀 나야 그 다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감독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네, 지금 빠르면 뭐 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네네. 자, 여러분,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네네. 지금 변호사 통해 가지고 계속 좀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기 7월에 어쨌든 그 대표님이 네. 최대 주주가 됐던 거 그 변경 공시를 안 하신 거죠? 네. 제가 최대 주주가 안 됐었어요. 그때 아니었나요? 예. 대주주는 없었고. 네네. 제가 취득한 지분이 5점 몇 프로밖에 안 됐었거든요. 불법을 그래요?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때 누구지? 송종호 선임하고 얘기하시면서 주요 주주 그럼 변경 공시 안 하신 걸로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황합니다, 이제 김재현이. 그런데 그게 네네. 실제 팩트하고 네. 회사 공식 입장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그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요. 송종훈 네네. 선임한테도 소명은 다 했고. 네네. 그래서 그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매각까지는 된 상태인데 그때 어땠냐면은 아니 뭐 더 들을 필요는 없고. 자, 이게 이제 금융 자,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 막 그렇게 이거 다 사실 내가 일대 주주가 아닌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야, 그러면 금감원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직원이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대법원 판결 빨리 가져와. 그러면은 승인해 줄게. 막 이런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진짜 대법관 맘인 거거든. 언제 선고할지는. 예? 근데 이제 옵티머스 쪽에서는 급한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빨리 받아야지 자기가 경영권 그 찬탈 작전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1월 한 15일쯤 통화한 건데,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대법원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물어봤겠구나. 대법원을 독촉했겠구나. 왜? 이규철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규철 변호사의 대류가주에서 같이 일했던 조재현 대법관이 있으니까. 에? 얘들이 그렇게 대법원에 선이 닿는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기사 썼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혁진 씨가 대법원에 소송 걸려 있었던 거,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강진구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사건이 요건데, 대법원 2017-276129 요건데, 그게 이거예요. 뭐 주식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사건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언제 확정됐냐? 2018년 1월 24일 날 확정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김재현 대표 말대로 된 거죠. 1월 15일쯤 금감원 직원이랑 통화해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처리가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들었잖아요, 같이. 아니, 대법원의 선고 일정을 쥐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김재현 대표는 거의 확신하듯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2018년 1월 24일 진짜로 확정이 돼. 그래가지고 김재현 대표가 이혁진 대표가 이 소송에서 져요.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됩니다. 옵티머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 이게 재판부가 어디냐면 대법원 민사 2부가 여기로 배당된 거예요. 근데 이 민사 2부에 누가 있냐면 조재현 대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쪽에 언제 이게 이제 처리될 건지 다 새 나갔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라고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지금 열린공감TV가 하도 좋은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인의 대법원 로비가 실제로 작동했나, 추가로 확인된 수상한 정황들 이래가지고 실제 대법원 로비가 착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대법원 기록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2018년 1월 24일 날 이 질권 소송에서 이혁진 대표가 패소 판정을 받은 거를 확인한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조재현 대법관이 소속되어 있는 그 민사부에서. 하필이면 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법조계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혁진 씨 쪽이 그 패색이 짙은 사건이어가지고,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뭔가 특혜 판결을 했거나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판결이다. 그런데 다만, 옵티머스 쪽에서는 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금감원에 막 그 독촉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거 빨리 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옵티머스 쪽이 대법원 쪽에
읍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읍소를 일반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로비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옵티머스 쪽에선. 그거를 누가 했다? 이규철 변호사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왜? 실제로 얘네들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작당 모의를 한 통화 녹취록도 있고, 이규철 변호사는 실제로 조재현 대법관과 함께 대륙아주에서 같이 일했고,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은 실제로 대법관이 된 이후에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과 밥도 먹은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나왔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열린공감TV가 이거를 그냥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기사를 써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음 주에 또 열린공감TV의 좋은 보도를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윤석열 씨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작년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옵티머스 수사 재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 대형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지금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알아요? 언론들이 이 사건 처음에는 여권을 대상으로 이혁진 씨가 주도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 금융사기 사건을 덮은 것으로 의심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 보도들이 막 쏟아졌어. 옵티머스 관련 수사 속보들이. 근데 파보면 파볼수록 그게 아니야. 오히려 이혁진 대표는 경영권에서 쫓겨난 다음에, 김재현한테 쫓겨난 다음에 이게 다 김재현과 그 일당들이 벌인 사기 사건인 걸로 모아지고, 여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밑그림 그렸던 그 사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보도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옵티머스 수사팀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도 보도가 안 나와요. 여권 관계자들이 소환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것들아 진짜. 근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요, 여러분, 여야가 다 얽혀있는 이 사기꾼들은 이 로비를 할 때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다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이 이러면 안 돼. 여권 말고 야권 관계자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보도를 싹 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이게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 사건이 악용되거나 혹은 은폐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여러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갖고 김재현 대표 특혜해 준 거 없냐? 금감원이 심사를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어? 캐 묻고는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무슨 주변부 나부랭이들만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몸통 자르기 수사인 거죠. 에? 머리가 따로 있는데 몸통까지만 자르는 거야. 머리가 잡혀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거 봐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사건 몸통이 누구예요? 딱 봐도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이규철 변호사 통해서 로비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누구랑 상의해, 김재현이? 여러분, 양호잖아요. 양호 고문. 이 태극기 부대 아저씨. 그리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랑 친한 사람. 그럼 양호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양호를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소환조사를 안 했어요. 양호는 김재현이 문제 생길 때마다 해결사를 자초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수사를 안 해. 양호는. 핸드폰 벌써 다 폐기하고 없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김재현 대표랑 함께 일했던 옵티머스 전 직원 기혁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최근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쪽을 우리 그 강진구 선배가 만나봤는데 물어본 거예요. 검찰에서 뭐 물어보든가요. 근데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를 검찰이요. 양호 씨랑 김재현 대표랑 무슨 사이냐. 그리고 사기 사건 하는데 진짜 둘이 공모했냐. 이런 거를 묻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호 고문이 실제로 어떤 사이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이 조서에 남기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헐. 근데 아무튼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다. 뭐 콕 집어서 조서에 남겼다 이렇게 부인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밝혔긴 했는데 얘네들 참고인들 불러다 놓고 지들이 수사 방향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조서에 남기고 그런 거 아닌 거는 조서에 안 남기고 우리가 지금 그런 정황들을 한두 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로 폭로했듯이.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린 검찰 말을 못 믿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양호만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당시에 특혜 그 금감원의 그 감사. 그때 당시 책임자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이 사람 왜 안 불러? 아니 아까 전에 그 금감원하고 김재현하고 통화하는 그 여자 직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불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윗선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거를 상담해 주겠어요? 윗선에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왜 최형식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소환 조사를 안 하는데? 당장 이 사람부터 불러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누군지 기억나세요? 2018년에도 사고 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 무슨 하나은행인가 어딘가에 이렇게 친구 아들 채용 청탁한 게 드러났는지 이거 이제 드러나가지고 중간에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장 하다가 사표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주변에 이런 이상한 모피아들이 너무 많아. 예?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이 자식 이거 이런 짓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양호 씨의 도움 뭔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야야야 옵티머스 이 사건 좀 대충 처리 좀 해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근데 왜 검찰이 이 사람 소환 조사를 안 하는데? 또 있어요 소환 조사 안 하는 사람. 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2017년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날릴 뻔했잖아요. 이게 부실 투자 기간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전파진흥원이 함부로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란 곳이 재정 건전성이 있는 것이고 진짜 괜찮은 투자사인지 확인하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 근데 어쨌든 엄청난 돈을 한국전파진흥원이 당시에 투자를 했다고요. 그때 투자 책임자가 누구냐?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에요. 2017년 당시에. 왜 이 사람 소환조사 안 하는데? 이 사람도 소환조사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국감에도 출석을 안 했어. 2020년 10월 달에 그때 옵티머스 연루된 최남용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국감 불출석. 참고인은 채택된 건 맞는데 하루 전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대요. 이 사람 어딘가에 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국회에도 출석을 안 해. 최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옵티머스 경영진과 해외여행을 함께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위행위 의심도 받고 있다. 해외여행 대가야? 이 국민 돈 670억 날릴 뻔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은 해외여행만 간 게 아니라
그 옵티머스의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 딸까지 취업시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남용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 이 사람. 딸도 취업 특혜 받은 의혹이 있다고요, 옵티머스에. 그러니까 골프 여행 가고 딸 취업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거 대충 해갖고 전파진흥원에 국민돈 670억 원을 허투루 투자시킨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안 하냐고요. 최남용, 최흥식, 양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 왜 소환 조사를 안 하는데 잔챙이들만 불러다가 소환 조사하고, 심지어 양호 고문 이야기 나오니까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 같고, 검찰이 조사에 남기질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어떡합니까? 에? 이유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새로운 게 밝혀질수록,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거 2018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대충 해갖고 국민이 대충 잊어줘야만 윤석열 씨가 면이 서잖아. 그래서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심사, 그리고 전파진흥원의 부실투자, 이 핵심 연결고리 당사자들이 하나도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이걸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는 감시하고 폭로를 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여권 상대 로비 사건으로 결론이 굳어질 뻔했잖아요. 여야 구분 없이 다 수사를 해야지. 응? 한겨레 경향도 다 침묵하고, 경향신문은 강진구 선배한테 겸연 적어서 차마 보도를 못하는 것 같고, 한겨레는 왜 그러는데?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빠져줄게. 나한테 연락 줘요. 내가 다 건네주고, 당신들이 다 취재해. 내가 나 때문에 취재 못하는 거면 내가 다 빠져줄게.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는데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 이제 웹 포스터처럼 해가지고 이 옵티머스의 지지를 밝히기 위해서 꼭 소환돼야 될 사람 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탕탕탕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포스터를 좀 만들어 볼까. 왜 그런데 최순실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태그 달려서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그런데 옵티머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옵티머스 관련한 사건은 지금 이거 말고도 좀 보도들이 되게 많은데, 내용이 좀 방대하고, 그리고 좀 최근 이낙연 대표와 무슨 뭐 이렇게 이낙연 대표의 동생 관련해서도 좀 보도가 좀 이어졌죠.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중에 좀 파악이 되면 좀 어떤 쟁점인지 좀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열린공감TV를 좀 보도 연대 차원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선배 그리고 하여튼 합동취재팀의 빛나는 보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